여기 현대판 회복 물약으로 불리는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포민입니다. Now, wouldn't this be a great idea? A pill that could slow down. 안녕하세요. 노아닥터 건바입니다. 오늘은 메포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억만장자 인플루엔서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본인 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회춘하기 위해 매일 먹고 있는 이 약이 바로 메포민입니다. 메포민이라는 약이 좀 특이한 게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주위 의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메포민은 당뇨약이지 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포민의 기전을 보면 포도당 합성을 저해하고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주 기능이에요. 1950년대에 개발돼서 현재까지도 당뇨병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용되고 연구되었을 약이 갑자기 핫해졌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건 바로 메포민이 암 발생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결과가 나온 여러 가지 연구들 중 하나인데요. 메포민 복용군이 비복용군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31%나 낮고 암 사망률이 34%나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메포민이 단순히 당뇨병 관리를 넘어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됩니다. 메포민의 항노화 효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노화 지식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노화 방지 비전의 기원은 보통 절식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레오나르도 가렌테라는 과학자가 휴무에서 영양분을 제한함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발견된 노화와 밀접한 경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바로 AMPK 경로의 활성화와 mTOR 경로의 비활성화입니다. AMPK는 에너지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MPK는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해요. 만약 세포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AMPK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등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몸을 세팅합니다. 이때 소위 몸에 좋다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고 노화세포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TOR는 몸속의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mTOR가 활성화되면 여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입니다. 반대로 mTOR가 비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의 생성이 멈춰집니다. 즉 노화 지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MPK가 활성화되고 mTOR가 비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절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작용들을 영양분의 제한 없이도, 즉 우리의 노력 없이도 인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메포민입니다. 이 정도면 현대판 불로장생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의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메포민의 노화 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인 연구에서는 당뇨가 없는 건강한 분에서의 메포민의 효과에 대해서 입증하고 노화 예방에 필요한 용법, 용량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분에서 메포민의 복용에 대한 이득을 증명하는 것이 될 거예요. 니르 바질라이 교수의 인터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clinical trials have been done. Okay, we know that if you give metformin, you prevent diabetes. We know that if you give metformin, you prevent heart disease. 바질라이 교수가 메포민의 임상 연구가 이미 여러 개 있다고 강조하죠.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임상 연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메포민은 아직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FDA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2형 당뇨병을 위해서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메포민이 항노화 효과에 대해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항노화 효과를 보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한 TN 연구의 결과는 아직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세포 단위 실험과 동물 모델 실험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또한 모든 약들이 그렇듯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메포민 복용자의 30% 정도에서 설사 보통의 위장장애를 경험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젖산산증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몸의 피가 산성으로 변하는 증상으로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증상입니다. 특히 젖산사증은 사구체 과율이 떨어지는 심장질환, 저산소증, 간질환, 알코올 중독일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메포민의 복용을 결정하실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노화 속도와 세월의 곱셈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젊은 30대, 40대 혹은 지병이 없는 시점부터 꾸준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화 관리는 재정 관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브라이언 존슨처럼 본격적으로 노화 관리를 생각하시면 메포민 복용 같은 최전선의 의학을 먼저 경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스타일의 투자자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증명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식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투자 방법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꾸준히 투자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비당뇨병 사람들이 항노화 목적으로 메포민을